검찰 수사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심리적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앞서 리포트에서 봤듯이 이 검찰 수사 도중에 자살한 사회 유력 인사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의자들의 공통적인 행동 특성,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유력 인사일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밑으로 추락할 것도 더 높죠. 그래서 좌절이나 모멸감도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점이고요. 실제로 지위가 높고 명예가 많을수록 그 명예가 손상될 우려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실제 그 수사 과정에서 어떤 고압적인 분위기라든가 또는 상황, 또 수사관들의 어떤 그 수사 태도라든가 이런 데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모멸감을 많이 느낀다고들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흔히들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검찰 기관에 수사하기가 제일 쉽다고들 얘기합니다. 모멸감이나 좌정감, 낮추는 그런 관행 한두 분이면 다 자백한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면도 있고요. 또 그런 것 동시에 사람들 대개 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데 그런 자신의 억울함이나 분노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인 어떤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그 경우에 내 체면이나 명예는 지키되 불명예 속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 명예를 지키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죽음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이나 진실을 밝혀지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네. 예, 잃을 게 많기 때문에 느끼는 좌절감이나 그렇죠. 수사 도중에 느끼는 모멸감 그리고 네네. 억울함 등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네네. 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대부분 유서를 남겼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이 유서를 남기는 심리적인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데 대한 억울함,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적절한 방법이 없다는 것. 그래서 죽음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예. 그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유서로 남김으로써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이 다 알아주기를 기대한다는 그런 간절한 호소이죠. 또 네. 우리는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것, 토를 달지 않는 것, 그런 것도 자신의 억울함을 유서로 남기고 자살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기 때문에 유서로 남기고 이렇게 죽음을 선택한다는 건데 자살을 앞둔 사람이라면 평소와는 좀 다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자살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자살 생각이나 자살 충동 같은 전조 증상을 쉽게 알아챌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이유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만 예.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얘기나 또는 자살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자살 전조 증상이나 행동들이 있다고들 합니다. 대부분의 가장 공통적인 것이 불안해 한다든가 굉장히 우울해 한다든가 하는 기분의 문제가 있고요. 네네. 또 뜬금없이 그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 대해서 미안함의 표현을 자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네네. 또 자주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약한 모습을 자주 보인다는 얘기죠. 또 자기 주변을 잘 정리를 한다고들 합니다. 누구에게 나눠줄 거 주고 그런 주변 정리를 하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사람도 가끔 있다고들 그러고요. 또 보험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어떤 금전적인 정리를 서둘러 한다든가 또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심정이라든가 비관적인 그런 심정 글들을 남긴다거나 또는 뜬금없이 자주 멍청해지거나 멍하게 서 있거나 하는 그런 태도를 자주 보이는 것들이 자살할 수 있는 그런 전조 증상이라고들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 뭐 감정적으로는 불안함이나 우울감, 뭐 미안함을 표현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 행동적인 변화는 약한 모습이나 주변 정리를 네네.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럴 때 가족들의 대응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뭐 여기서 전조 정세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가족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같이 있어주는 것, 같이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 좀 배려해줄 수 있는 것, 걱정해줄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그 불안해하는 심정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지금까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런 공경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불안 정세는 더 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한 정세들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때일수록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네. 경우도 혼자 새벽에 밖에 나가서 자살을 시도하는 것처럼 누군가 항상 같이 곁에 있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런 그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족의 또는 가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게 한 그 수사기관이나 수사관이라든가 또는 수사관들의 어떤 수사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변화나 또 개선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이해와 배려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뭐 이유가 어쨌든 이렇게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만큼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강압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모쪼록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주변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이상한 징후가 발견된다면 좀 살피시고 공감하고 옆에 있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